마음을 열어드려요.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시작합니다. 맘앤맘 톡톡. 나도 좀 살자. 엄마는 힘들어. 아빠도 힘들다. 그래도 사랑한다, 아가야. 육아맘 힐링 토크쇼 맘앤맘 톡톡. 톡톡. 안녕하세요 여러분. 육아 힐링 토크쇼 맘앤맘 톡톡 시즌 3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자리하고 있는 현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준맘 김현주입니다. 그리고 맘들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주실 오름동행의 심용현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용현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방학이 될 텐데요. 더워요. 너무 더워요. 더워요. 정말. 7월에 이렇게 더워가지고 저 8월까지 어떻게 견딜지 정말 너무너무 더워요. 여기 자막 넣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6월에 녹화 중입니다라고. 너무 더워요. 네. 7월에 이제 방학을 하고 더 바빠지시겠죠, 엄마들은. 그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불량 엄마라서 그런지 아이들 방학 너무 기다려지거든요. 진짜요? 네, 저는 방학하면 누구보다 더 늦잠 자고 싶고 누구보다 더 놀러 가고 싶어가지고 아이들 방학을 기다리는 엄마입니다. 애들이랑 맨날 놀러 가고 싶어요. 아니 우리 신 대표님 방학이 되면 특강이 더 많지 않나요? 방학이 되면 그때그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오전 수업도 생기는 방학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현지맘처럼 조금 이제 가족들과의 시간을 많이 늘려서 저희는 수업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좋으세요? 둘 다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이를 봤을 때 이제 좋으니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매달 이번 달 어떻게 버티지를 고민하다 보니 그렇죠. 그런 시간이 다가오면 조금 늘리셔야 돼. 오전에도 좀 이제 그런 고민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 그런 유대감도 필요하고 신체 운동 발달 자극도 필요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계속 딜레마를 저는 가지고 있는 실제로 엄마들도 대표님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아이들이랑 같이 여행 간다고 이번 회차 수업을 못 간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떡하지? 그래도 좀 데리고 가고 싶은데 또 빠지면 아유 어떡하지? 이런 딜레마가 엄마들도 있습니다. 당연 다 상황이 그런 새로운 상황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라서 당연히 있어야죠. 그게 고민 없이 그러면 서로 존중을 안 해주는 거니. 그래서 저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도 그렇게 된 상황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면 되는 거고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뭐든지. 네. 적당히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4년째 집에 에어컨을 돌리질 않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올해도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가 있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와 선생님 환경 지킴이다. 이렇게 환경을 지키려는 거는 이제 외부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이유가 있어서 안 키는 거죠. 네. 뭐 전기세가 아니고 에어컨의 기능이 좀 이상한데 그걸 고치자니 어중간한 거예요. 너무 생각보다 말도 안 되는 이유였어. 어중간한 거예요. 그냥 아이들하고 합의를 한 거죠. 이거를 지금 우리가 얘는 이제 고치지 않고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또 이거를 설치를 하고 몇 개월만 사용한다는 건 너무 아깝다. 그런 얘기를 합의하에 금액이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 하려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환경도 지킬 겸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길게 간 거예요. 올해에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제일 못 견뎌하죠. 아이들은 잘 견딥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잘 견딜 수 있게 된 것이 자기 방에 선풍기 장점인 한 것 대씩만 같아요. 있으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좋아하고 도서관을 가죠, 아이들이. 도서관에 냉난방이 너무 잘 되잖아요. 냉방이 너무 잘 되니까 도서관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 자리도 없다고 그러던데.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자랄 때 생각해 보시면 없었어요. 어디 맞아요. 있어요? 선풍기도 없었어요. 선풍기도 잘 없고 했는데 맞아요. 근데 또 거기 적응해서 잘 살아왔거든요. 그럼요. 여름엔 덥구나 하면서 더워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도서관을 간다든지 나만의 방식을 찾아내고 그게 저는 훨씬 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요즘 결핍이 너무 부족해서. 우리 세 자매가 그 선풍기 회전할 때마다 따라서 이렇게 같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것도 따라서. 얼마나 재밌는 추억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요즘은 뭐 밖에 공공시설 가면 냉방 너무 잘 돌려주니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저희 아이들이랑 저는 이제 더워도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인데 애들이랑 뭐 잠자리채 가지고 막 그 밖에 가잖아요. 정말 저희 아이들이랑 저밖에 없어요. 엄마가 제일 힘들죠. 그러니까 저희 아들들이랑 저밖에 없다는 게 더우니까. 그런 더운 삼복더위에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게 아이들한테 너무 힘든 일이 될까봐 맞아.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도 바깥 활동을 좋아하고 아이들이 좀 자연물을 만지면서 놀고 뛰어다니고 땀 흘려야지 좀 건강하게 큰다라는 그냥 제 나름대로의 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냥 아이들 3살, 4살 때부터 항상 여름방학 되면 더워도 네, 모자 쓰고 어른들 말로 딸딸이 신든 운동화 신든 막 잠자리 채가지고 채집통 가지고 막 강으로 산으로 막 다녔어요. 근데 그래서 방학이 끝날 때쯤 되면 저희 아들은 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새까맣게 딱. 맞아. 그래서 주변 엄마들이 저 집 엄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희 아이들이 서준이 나이 정도 될 때 한 10분 거리에 계곡이 있는 곳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차로 10분 거리. 그 계곡이 조금 이렇게 많이 안 알려진 계곡이었어요. 그 현지인들만 아는 너무 핫플레이스. 그래서 그 그늘 밑에 자리를 이제 집 인근이니까 자리를 잡고 아이들이 뭐가 먹고 싶어요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배달 서비스가 잘 안 돼 있을 때니까 10분 거리의 집으로 저 혼자 가는 거예요. 애기 아빠랑 아이들이랑 두고 집에 가서 떡볶이를 막 해가지고 대용량으로 해가지고 또 그 소채로 그냥 들고 가요. 또 계곡에. 너무 재밌다 벌써. 그래서 애들이 막 물놀이를 하다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나와서 떡볶이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놀이 해요. 그러면 또 저녁 때는 애들 뭐 먹고 싶냐고 하면 엄마 또 뭐가 먹고 싶어요 하면 또 집에 가서 해요. 해서 오고 이러니까 그러다 보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뭐 애들이 추워요 소리가 나와요 입에서. 그 더운 여름에 엄마 추워요 이제 집에 가요 이 소리가 나와요. 그게 시원한 상태로 집에 오니까 뭐 에어컨을 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자연과 함께 지내는 것도 좋은 그래서 것 같습니다. 저는 돌아보면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아이들이 진짜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때 아이들이 몸도 그렇고 그러니까 많이 놀고 에너지가 소비가 되니까 먹기도 잘 먹을 먹고 것도 잠도 많고. 잘 자고 네, 땀 흘리고 막 씻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게 좀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었나. 그냥 맞아.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땀 흘리고 이렇게 노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수천 년, 수만 년의 지혜가 모인 거기 때문에 애들은 어떻게 큰다고 들으셨죠? 애들 그냥 쑥쑥. 놀면서 크는 거죠. 네, 놀면서 공부가 어디 있어요. 놀면서 자기가 이래 되니까 이렇게 되네 하면서 인지도 올라가고 하는 거지. 근데 저 엄마들한테는 되게 많이 혼났어요. 곧 학교도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 남이 놀릴 우리를 거냐고. 걱정해 준다니까 남이.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엄마들 그래서 자기 아이들 나중에 10년 뒤에 카이스트 다 가 있냐 이건 거죠. 그러면 오케이 인정. 근데 그거 안 될 거거든요. 그럼 그냥 차라리 아이들이 더 행복해. 그러면서 그냥 마냥 놀기만 그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버리면 노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얘도 잡아보고 얘를 잡아서 얘는 여기서 살구나 이런 것도 보고 그렇게만 하면서 배워가는 건데 그리고 이게 발달이 신체 정서 인지 요 세 영역으로 봤을 때 어릴 때는 신체가 제일 많이 폭발적으로 돼야 되는데 결정적 시기란 말이죠. 그때 앉아서 이걸 해서 인지를 올릴 바에는 아이가 이해를 못하는 걸 인지를 올리려 훈련을 시킬 바에는 그렇게 신체 최대한 팍 치고
나중에 이제 내가 자라서 어느 정도 이해력도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 공부해도 안 늦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심 대표님의 말씀이 마치 오늘 제가 소개할 사연을 뚫어보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서 자, 맞아요.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사연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맘앤맘 톡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주로 엄마들이 많이 계시지만 한 아빠의 고민도 한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아빠가 보내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요즘 저희 딸을 보면 마음이 참 무거워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모습이 익숙해진 아이, 그게 우리 딸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부부가 맞벌이라 어쩔 수 없이 유튜브나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게 했어요. 좀 크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이제는 폰이 없으면 짜증을 내고 말도 안 들어요. 밥 먹자고 해도 책 읽자고 해도 항상 손에 폰이 들려 있어요. 심지어 아빠랑 같이 놀자고 해도 그냥 유튜브 볼래 라는 말이 돌아올 때면 이 작은 존재가 벌써 이렇게 멀어졌나 싶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어제는 아이와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아빠랑 산책 갈래? 하고 물었는데 딸이 한숨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귀찮아. 아빠는 왜 자꾸 폰 못 보게 해? 그 순간 뭐라 말을 못했습니다. 화도 나고 속상하면서 결국 우리 부부가 이걸 만든 건 아닌가 하는 자책이 밀려왔어요. 아이는 아직 어리고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폰을 아예 뺐자니 너무 울고불고 대화를 시도해도 귀찮아 한마디면 끝이에요.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겪으셨던 부모님들 계신가요? 폰과 아이 사이 어떻게 건강한 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어떤 조언이든 좋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참, 이거는 진짜 제 고민 같아요, 제 고민. 근데 요즘 시대에 엄마들, 아빠들 다 이 스마트폰, 뭐 패드, 이 미디어 노출, 미디어 중독 고민 안 해보신 분들 드물 것 같기는 해요. 저희 아들이 정말 이거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이렇게. 네, 진짜 장문입니다. 네. 잠깐 읽어볼까요? 정말 장문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제 스마트폰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14살이고요. 네. 네. 청취자 여러분 14살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갤럭시 땡땡땡은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최근 심각한 성능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을 시청하거나 쿠키런 땡땡 킹덤 게임을 잠시 실행해도 휴대폰이 심각하게 버벅거리거나 아예 멈추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웃으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화면이 갑자기 꺼지거나 시스템 오류로 잠금을 재설정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휴대폰의 성능이 현재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갤럭시 땡땡땡에 탑재된 미디어텍 헬리오 G99 프로세서와 4GB 램은 현재 스마트폰 시장 기준으로 매우 낮은 사양입니다. 쉽게 말해 2018년에 출시된 갤럭시 뭐의 성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머님의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라고 해서 쫙 중략. 네, 중략. 너무 길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더 이상 현재 상황을 참기 어려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너그러운 이해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박아람 드림.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 오늘 너무 웃어서 진행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놀랐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저 뭐에 놀랐냐? 아람이의 문장력이 대단하구나. 나는 이 아이가 아람이의 필력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랐고요. 평소에 이렇게 저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침밥 뭐 먹어요? 대화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아침밥은 뭐야? 근데 네. 본인의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장문의 글을 적어서 엄마한테 보낼 정도의 문장력이 되는
앞으로가 기대되는 인재네요. 학교 갔다 오면 아유. 휴대폰만 봐요. 그 잠들 때 이제 대화는 저녁 뭐 먹어요 오고 용돈 안 붙이셨네. 용돈 붙여주세요. 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는 학교 가야 되니까 제발 좀 자라. 이제 그만해라. 스마트폰 내놔라. 안 줍니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인데 지금 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도 좀 걱정돼요. 나 우리 아이처럼 잘하는 거 아닐까. 근데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다 알고 있는 점이지만 참 좀 씁쓸한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스마트폰과 이런 패드, 이런 미디어가 우리 가족의 붕괴에 일조를 했죠. 네, 크게 지금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빠의 고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집마다의 다 고민이고 어떤 가정은 아예 이것이 고민이라고 생각지도 않게 그냥 생활이 되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 뭐가 맞는 건지 그런 모르겠어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진짜. 너무 심각해요.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얘를 들여다보고 밥을 먹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 두고 가도 되잖아요. 왜 화장실에 이걸 들고 가냐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희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한 규칙을 정해놓은 게 있어서 좀 통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름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들이 좀 크고 부모의 통제권에서 벗어나게 되면 밥 먹을 때도 보고 화장실에 갈 때도 보고 이거를 제가 통제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방금 들면서 더 무서워지긴 하네요. 규칙이 없진 않아요. 있어요. 있는데 그 규칙을 지키자고 얘기하면 분쟁으로 가요. 분쟁으로 가니까 이제 그냥 저는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저 오늘 저희가 앉아있는 위치가 너무 아쉽네요. 지금 심 대표님이 등만 보이는 것이 제가 지금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표정 보셔야 되는데 지금 오늘 하루를 다 털어도 지금 하실 이야기가 대표님 어서 말씀하시죠. 부모님 탓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버님. 이게 요즘 너무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미디어 그리고 스마트폰, 뭐 태블릿, 컴퓨터. 그런데 이게 저는 발달을 계속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모두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런 말씀들 어머님들 특히 그 조부모님들한테 그 이야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조부모님들이 이거 뭐 이래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시면 딱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엄마, 세상이 변했다. 요새 누가 그래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좋다. 그거 맞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인간인 것도 변했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얘가 사람이지. 그러면 얘가 AI냐? 그래서 AI로 키울 것이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서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좀 느낀 게 평소에 대화는 밥 먹자 뭐 이런 그런 건데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필요에 의한 거에서는 장문으로 또 작성을 했어요. 거의 그거를 논문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말로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제 관점에서 봤을 땐 사회적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사회적 상호작용의 방법을 미디어로 그 문장 글자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요즘 너무 슬프죠. 네, 그러니까 솔직히 제 잘못도 있는 게 말로 하면 시끄러 이 새끼야 이제 그만해 그런 식으로, 안 바꿔줘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 딴에는 수단으로 쓴 거겠죠. 그리고 이건 대화가 아니야. 그냥 그냥, 일반 통보죠, 그치, 통보. 그치. 그쵸. 아주 사무적이고 그 직원이 대표님한테 오더 받는 것 같아요. 꼭. 근데 그래도 마지막 문구 사랑하는 해결 방안을 알려달라고. 그러면 해결 방안 주면 되죠. 너 나한테 부담 주기 싫다 했지. 나가서 돈 벌어와. 네 거 네가 사야지 왜 내가 사줘. 저 해결방안 뭐였게요? 꺼놓자. 그러면 좀 꺼놓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어야 되거든요. 저야 너무 그렇게만 생각을 해서 문제인데. 우리 대표님 전화 상담 가능하십니까? 네, 저희 얼마든지 아들 전화 주십시오. 상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다고 어릴 때부터 그게 됐어야 되는데 이게 또 아이들 어릴 때 보면 어릴 때는 우는 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표현 방법이. 맞아요. 그러면 또 부모들이 내 자식이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면 우는 거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근데 인지적으로 봤을 때 이 상황을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냥 하고 싶으니까 울어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수용이 돼요. 그러면 대형마트 그렇죠. 장난감 코너에 떼쓴 아이를 키우고 그쵸.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 아이는 우는 방법, 그렇죠. 우는 표현 방법이. 걸로 다 그 기능을 울면은 난 얻을 수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데 울면은 울게 둬야죠.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극단적으로 말해서 나는 이거를 사줄 능력이 없는데 내 자식이 울어. 그럼 또 부모 마음에서 안 해주고 싶겠어요. 해주고 싶지. 그럼 뭐 훔치러 간다니까요. 나중에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가 저런 행동을 대표님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저런 행동을 하는 거는 다 부모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꾸로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평소에 뭘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제가 하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미디어 프로그램을 좀 본다든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본다든지 또는 제가 편집을 하고 있는 시간 할애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제가 미디어 기기를 항상 잡고 있는 모습일 거예요. 그렇죠. 영향을 그러면 끼칠 수 있죠. 내 잘못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애기 집에도 여자친구 집 또 평상시에 이제 아빠는 뭘 하고 싶다고 하지만 우리가 자라온 환경은 물놀이도 하고 책도 펼쳐보고 뭐 그리고 미디어도 보기도 하는 우리는 그런 세대를 자라왔잖아요. 그렇지만 애기는 아닐 거예요. 요즘은 아마 진짜 뭐 3, 4년 전에 태어난 아기들은 사람은 코, 입이 없는 줄 알고 태어난다잖아요. 마스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서가 있는데 저희 조카만 하더라도 누워가지고 소파에 누워서 빵구를 뽕뽕뽕 끼면서 휴대폰 들여다보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생각했을 때 쥐네 엄마 아빠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봤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아이의 어떤 잘못을 보면 부모가 바로 진짜 엄마 아빠가 모델이죠. 맞아요. 투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난 너무 부끄러워. 내 이야기 같아. 진짜 우리 집이 너무 심각하니까. 저는 방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가끔씩 있는 게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허용해 주는 게 그렇죠. 부모의 사랑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순간순간을 너무 편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을 좀 키우는 부분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니까 이거 지금 바로 제공해주면 그치니까. 근데 그 작은 것에서 시작된 것이 나중엔 점점 커지고 이 스마트폰을 처음에는 재미로 조금 보던 것이 나중에는 엄마 아빠랑 대화하는 것보다 재밌기 때문에 안 하고 맞아요. 싶고 여행을 엄마 가서도 아빠랑 여행지를 뭔가 안 하고 봐. 싶어도 안 하고 싶고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오로지 여기에만 빠지게 하는 저는 좀 이거 중독이죠. 중독이죠. 그러니까 의존인 거죠. 의존. 의존이고 방법을 아는 게 힘인데 나는 나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근데 부모님 탓이라고 저는 말하기가 싫어요. 아니 세상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 내가 뭐 초중고 대학까지 뭐 다녔지만 나는 아이를 키우고 가정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형성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나는 돈 버는 기계로 컸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얻기 위해 더 좋은 직업군의 그런 전공들을 공부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지금 사회는 돈으로 계속 돌아가고 나는 돈을 또 많이 벌어야 되고 근데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황. 그런데 또 아이는 생겼고 가정은 이루어져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벌어와야 돼. 그러면 아이를 두고 돈을 벌러 가야 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갑자기 저희 신랑이 떠올랐어요. 신랑이 돈 버는 기계인가요? 어떨 때는 그렇게만 해도 다행이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신랑이. 네, 그게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맨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 아이 맨 처음에 말이 느릴 때 소아정신과나 병원을 찾으면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언어센터 같은 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미디어 보여주셨어요? 미디어 중독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돌아보면 저희가 그때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애기 아빠 입장에서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이런 거는 배우지 않고 아빠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가 애기하고 제가 이제 회사 나간 사이에 아빠가 애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애기가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 아들이 핸드폰으로 뽀로로를 딱 뽀로로. 틀어줬는데 애가 너무 좋아하고 음. 집중해가지고 그걸 한참 보고 있는데 아빠가 느끼기에는 그게 아이가 되게 행복하고 즐겁고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이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 아이는 뽀로로 보고 한글 뗐어요. 아, 그러니까 영어도.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아빠 그렇게 본 거야. 근데 어떻게 되냐면 저는 저희 아이가 맨 처음에 말이 들을 때 어느 센터에서 미디어 중독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 많이 보여주셨죠. 하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죄책감. 아빠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부모로서 죄책감이 생겼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맞아요. 아이한테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 신랑은 저렇게 어린 아이한테 왜 그렇게 미디어를 많이 보여줬지? 내가 그때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우리 가족 사이에 또 원망이 미움과 생겨. 갈등이 생기는 거야. 원망이 생기고. 그렇게. 근데 아빠는 그때 아이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잘 모르니까 아빠 나름대로는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물론 저희 아이의 어떤 부분은 미디어 중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결과적으로는 땡땡했지만 그래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이가 좋아하니까 좀 보여줬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말고는 아이가 뭐 하고 놀아야 되는지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아이는 점점 더 그걸 찾고 부모 입장에서는 그때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하면 됩니다. 왜냐? 그 이 나는 여자- 100년 살 거니까. 이 여자친구는 가족과 지금 융합도 잘 못하잖아요. 지금 아빠 폰. 근데 한 번쯤은 지금 아빠는 또 여기서 또한번 아이한테 넘어야 되나요? 그 스마트폰을 멀리하게 하는 순간 또 어떤 균열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길까를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이 스마트폰이 문제다. 이것이 주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번은 부딪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저는 쉽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단순하게. 아이가 스마트폰을 주니까 좋아하더라. 그럼 아이를 한번 잘 관찰했을 때 얘가 좋아하는 건지 혼이 빠진 건지 정신이 없는 건지 그거를 좀 아이의 발달에 내가 관여를 할 거면 내 관점이 아니고 아이의 관점에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 미디어를 보여주면 애들이 어떻게 보냐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집중을 해서 보는 그 느낌이 있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거의 그냥 넋을 놓고. 넋을 놓고 봐요. 이게 과연 집중을 한 것인가? 자, 감각 자극은 시각 자극부터 처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부터 미디어에 노출이 되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글씨를 어떻게 봐요? 반짝반짝 이게 계속 바뀌어야지 시각적으로 내가 시선이 가는 건데 그렇게 나는 익숙한데 그러면 나중에 한글 자음모음 이거 하려면 하나씩 터트려야죠. 그래야 기억 이렇게 배워지겠죠. 나는 주의가 그렇게 익숙해져 있으니 주의를 유지하는 능력이 없으니 자극적인 것에만 반응을 하게끔 이렇게 더 큰 되어지겠네요. 자극에만 익숙해져 있지 더 작은 자극에는 연습이 안 되어 있잖아요. 계속 미디어 그렇죠. 미디어 중독에서 제일 꼬집는 부분이 처음부터 너무 센 자극을 그렇죠. 아이들한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히 그 기어가는 개미를 보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한 마리씩 사이키 달아줘야지 와 기어가구나 그나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아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이는 인지적으로 그렇게 뛰어나다면 아이가 아니죠. 모르거든요 아직. 그냥 새로운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되네. 이건 되는 거. 지금 이 수준일 거예요 지금. 그럼 줬으니까 나는 되는 거. 그런데 앞으로 100년 살 거니까 지금 되더라도 아닌 건 지금이라도 아니라고 저는 단호하게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육아는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빠 혼자. 엄마랑 아빠랑 가치관을 육아에 대한 가치관을 같이 대화를 통해서 나누셔서 그 가치관의 기준을 딱 정해주셔서 정해두시고 이건 아니다. 우리 이거 추구도 하지 말자. 이건 안 돼. 아이에게 좋지 않아. 그거를 딱 정해주셔야지. 그게 아니면 싸움만 나거든요. 계속. 이렇게
정했는데도 가치관을 같이 안 가는 아빠랑은 헤어져야 되나요? 그거는 정한 게 아니죠. 그거는 정한 게 그거는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거죠. 네, 그거는 협의를 해야지. 정하는 척만한 맞아. 거지. 정한 게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알아야 그 중간을 찾아가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계속 허용을 해주면 아이에게 과연 좋을까? 이 1학년 친구가 스마트폰으로 뭘 하는지를 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예상하기에는 그런 뭐 전시되는 뽀로로 요새는 또 뭐지 캐치 티니핑 이런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이면 요즘에 애들이 쇼츠를 그렇게 본대요. 요새는 네. 그건 그렇- 무작위적으로 그냥 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른들도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보잖아. 보고 있다 보면 시간이 쭉쭉 가죠. 발달적으로 조금 접근해서 아이가 그러고 있는 거를 봤을 때 아이가 과연 인지적으로 이걸 이해하느냐 그 쇼츠 내용을 하면 문제예요. 지금 요즘 쇼츠 아이가 볼만한 내용인가요? 해도 문제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 시기에 굳이 이 쇼츠를 보고 시간을 때울 이유가 없이 뛰어놀기만 애들은 밖에만 나가줘도 엄청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밖에만 나가도 엄청 좋아요. 왜냐 다 맞아. 새롭거든요. 맞아. 그냥 풀만 봐도 이 풀이 다르고 이 풀이 다르고 다 새롭고 신기해서 나 창문 열어서 밖에 얼마나 이쁜지 봐라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아빠랑 산책 갈래? 아 귀찮아. 그래서 힘들어요. 지금 이미 이 아이에게는 이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딱 끊어내고 이 스마트폰 기기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부모예요. 그러니까 내 영역이에요. 그냥 끊으면 되는 거예요. 울어도 안 돼. 이거는 안 돼. 단호해야 돼. 너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번은 부딪히고 가야 합니다. 네, 너 나중에 커서 돈 벌어서 네가 사고 싶은 거 다 해. 너 마음대로 해. 근데 지금은 안 돼.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하기 싫어도 접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집에서까지 이 미디어의 밥으로 만들 것인가? 저는 그러니까 저 최근에 제가 되게 듣고 아쉬웠던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아날로그 감성이었었는지 모르겠지만 조카가 친구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는 거야. 근데 대표님들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친구랑 놀이터에서 뭐 11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 우리 11시부터 이렇게 시계 보면서 기다렸지. 맞춰 가려고. 그러고 가가지고 11시 30분이 되었는지 정각이 되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막 두리번거리면서 뭔가 친구 기다리고 그러던 게 있었는데 지금 친구 만나러 간다고 안 했어? 이렇게 하는데 조카가 3학년 조카 10살 조카가 카톡으로 연락하기로 했어. 이게 거기서 이제 시간이 다 정해지고 어떤 말이나 이런 대화는 없이 거기서 시간이 정해지고 뭐 늦을 것 같으면 그걸로 하고 놀이터에 가가지고도 나 지금 나와 있는데 막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시간을 보고 시간에 대한 개념도 생기고 그러면 이 시간까지 내가 나가려면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먼저 할 수 있어야지 나중에 그래 바로 그래 만나자 하면 이런 것들이 탁탁탁 될 수 있는 그 인지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그거 없이 벌써부터 그러고 있나 그 미디어 보고 있다가 땡 가자.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빨라지기만 해요. 이게 순서가 있어야지. 0에서 9까지 숫자를 알고 사칙 연산을 알아야지 미적분을 하든지 뭐 딴 거 어려운 걸 하는데 지금 이거 건너뛰고 미적분만 계속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미적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0에서 9까지 이 순서 또 헷갈리는데 살아가는데 미적분 별로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쓰지도 않아요. 일단 쓰지도 않는데 만약에 해야 한다면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저는 안 쓰거든요. 쓸 일이 필요 없어요. 없는데 필요 없지만 이제 저도 미적분을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뭔가를 사고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학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가는 곳에는 전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면 인내하고 그 과정을 풀어내는 거를 아이들이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은 있어야지 저는 모든 부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적분을 풀어서가 아니라 미적분을 배우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발달은 과정인데 그렇다면 순서가 있을 건데
계속 이 앞에 거를 무시하고 기초 기본 이거를 지금 무시하고 계속 전문성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결국 이것도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다면 늦은 거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1학년이면 정확하게 탁구는 처음에는 반발이 있을 거예요. 아이가 적응해 있던 환경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거지만 그래도 그 100년 사는 것 중에 해봤자 1, 2년이거든요. 어릴 때 뭐 그런 상처들 트라우마로 남아 있으세요? 네. 그럼요. 어릴 때 상처 저는 남죠. 저는 안 남아 있는데 그냥 추억이에요 지금. 어릴 때 그 저는 레고를 있어요. 사고 싶어서. 저는 3살 때 있었던 일도 생각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그 트라우마 될 만한 여진가 저는 이거를 지금 이 사안이 이 사안은 부모님이 조금 단호해질 필요성이 이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과의 단절을 어떻게 시키시느냐가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끊어내고 대신에 지금 이 스마트폰으로 대신에 시간을 뭐할수 있는 할애하던 거를.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는 다른 것들을 고민해야 집에서 되는 요리를 할 엄마가. 수도 있는 거고 산책을 하면서 이 재미를 또 느끼게 만들어 가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일단은 단호함이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니다. 단호함. 그리고 뭐 아이 오늘 너무 한숨이 깊으세요. 왜냐면 우리 아들은 이제 머리를 쓰는 것 같아. 그렇죠. 갑자기 관심 없던 중국어 공부를 막 어플로 하고 저한테 막 질문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사전을 사주면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그거를 맞추고 이러면 좀 깜짝 놀랐어요. 얘가 언제 이렇게 이거를 알아내는 능력이 솔직히 영어는 모르겠지만 중국어는 이걸로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주 많은 단어를 알고 있고 그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면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요놈 봐라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머리 쓰는 거다. 요거 봐라. 엄마한테 이쁨 받는 거 엄마가 이제 중국학 전공이다 보니까 엄마가 관심사를 집단에는 이제 관심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합리적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 쓴 게 아닌가? 수많은 다른 짓을 하다가 뭐 엄마 아빠가 좋아할 만한 영어 학습을 한다든가 중국어 학습을 한다든가 공부적으로 조금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이 나한테 트릭을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 이런 함정에 안 빠져야 되는데 근데 그런 감정에 빠진 아까 아름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우리 아이도 뽀로로 그걸로 한글 떼고 맞아.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뗐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로 그 기초 학습을 좀 해내는 아이들도 있다 보니 엄마들이 더 맞아.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미디어 차단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EBS 들으라고 TV를 제 방에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그때는 이게 리모컨이 없었어요. 이렇게 돌리는 시절인데 아시나요 혹시? 로타리식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은 그 EBS부터 11분까지는 멀단 말이에요. 엄청 멀단 말이에요. 근데 기술이 막 발달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때 질투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넌 대체 나이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흐르륵 돌려가지고 질투를 보고 있다가 부모님이 그림자가 좀 보인다 인기척이 들린다 흐르륵 해가지고 우리 그 김만기 선생님이신가요 이만기 선생님이신가요 국어 선생님 강의를 듣는 척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똑같지 않을까요? 아이들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이 미디어를 활용할 때 공부를 한다면 다 용서가 되고 그렇잖아요. 미디어 통해서 요즘 문제집도 보면 QR코드가 다 나와 있어가지고 QR코드를 딱 폰으로 찍으면 동영상 강의로 넘어가요. 그래서 애들이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부분도 좀 시간적으로 이렇게 좀 걸어 놓고선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저는 이제 잘 안 되고 있죠. 근데 집에서 조금 관리가 되는 부모님들은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거의 매 회차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 발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발달할까? 그냥 딱 객관적으로 딱 말씀드려서 이제 태어난 지 10년 10년 가까이 되는 아이의 발달과 3, 40년, 50년 돼간 발달을 비교했을 때 내가 훨씬 우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이라는 그 계급에 조금 속아서 나 농락당하고 있는 농락당한 그게 그거를 저는 이거를 지금 돌아서서 내가 좀 당한 것 같다 이걸 느끼시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안 당하려고 조심을 계속 하실 테니. 근데 대부분이 보시면 이 농락을 파악을 못 하시고 우리 애가 뭐를 한다를 벌써 생각을 하시거든요. 지금 근데 농락하고 있어. 뽀로로로 한글을 뗐다. 근데 이거를 또 파고 들어가 보면 한글 뗄 때쯤에 뽀로로 이 미디어를 벌써 접했다는 뜻이거든요. 과연 이 아이가 미디어를 안 접하고 책만 주었다면 한글을 못 뗐을까요? 저는 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덤으로 집중력도 얻었을 거고 그런 걸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글 빨리 뗐지만 집중력을 잃었고 미디어가 더 친해졌고 이런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다들 좀 밖에 나가 놀아요. 저는 좀 순서대로 갔으면 밖에 나가 좋겠어요. 놀아. 알겠습니다. 밖으로 내보내겠습니다. 네. 우리 나중에 7월달, 8월달 지나고 나서 우리 아들들, 얼마나 딸들 새까맣게 얼마나 탔는지. 새까매져 있는지 인증합시다. 좀 밖에서 그거 놀아요. 알아요? 하얀 애들은 잘 타지도 않아. 탈 때 약간 빨갰다가 다시 하얗게 돌아와요. 네, 이거요. 그래. 그럼 제가 얼마나 그래가지고. 익었는지 한번들 보죠 뭐. 네. 그래서 아버님이 너무 고민이 깊으실 것이고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부분을 좀 끊어내는 것, 단호하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걸 저희가 다 알고 있죠. 저희도 뭐 다 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시고 계시다면 한 번쯤은 아이와의 그 부분을 잘 좀 넘어가셔서 우리 아이가 가족들하고도 충분히 상호작용하고 네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즐길 수 있는 아이로 커가는 거 그게 아버님이 바라시는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어떤 고민이든지 간에 잠시만요. 네. 대표님이 꼭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네. 싶어서 아버님에게 지금 이 방송 내용으로만 전달이 되면 너무 좀 중구난방이고 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우선은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걱정으로 인한 이 고민인 거잖아요. 우선은 엄마 아빠 부부의 육아 가치관을 먼저 형성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이 나오면 아이에게 바로 적용을 하되 강압적이지 않게 아이가 지금 1학년이면 어느 정도의 인지가 올라와서 이해를 조금 하기 때문에 아이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설명을 꼭 해주시고 대신 아닌 건 절대 아니야라고. 근데 요게 또 정서 발달 면으로 봤을 때 완전 아기 때는 영아기 때는 불안을 좀 통제하고 이제 커서 유아기가 되면 이제 이동이 시작되면 뭐 동기, 각성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을 하거든요. 그거는 엄마가 못 눌러요. 엄마가 뭐라 해도 애들이 듣는 신용도 안 하는 게 그거거든요. 안 무서워. 근데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힘이 있는 아빠의 말은 뭐 길게도 안 해요. 누구야 이거만 해도 화들짝 누르고 하거든요. 그런 아빠의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빠들이 또 나랑 멀어질까 봐 겁을 내시는데 계속 그렇게 24시간 그렇게 누르지를 않으실 거예요. 꼭 아닌 행동에서만 한번 탁 눌러주고 다시 똑같이 놀아주면 아이들은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인지를 하지 이 사람 무서워라고 인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 정확하게 잘라내 주시는 거 엄마랑 아빠랑 같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로운 자극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자극들 자연에서 뛰어논다 뭐 요리를 한다 뭐 블럭을 쌓는다 책을 읽는다 이런 자극들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금씩 아이에게 제공해 주시면서 이게 놀이처럼 와닿아지게 재미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조금씩 아이는 미디어하고 멀어지고 책과 가까워지고 자연과 가까워지고 가족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봅니다. 네. 저는 이 대표님 말하는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저희 신랑에게 보내주고 싶습니다. 아빠들 듣고 계신가요? 네. 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사연과 궁금증으로 톡톡 문을 두드려 주세요. 네, 사연 보내주실 곳은 라디오 중간대시 도시락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RADIO 중간대시 DOSIRAK 네이버닷컴에 말머리에 맘앤맘 톡톡이라고 해주시면 저희에게 보내는 사연이구나 라고 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방송으로 고민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오른동의 심용현 서준맘 김현지
네, 아름맘 조아라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